전 세계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선재규의 월드앤 이슈 시간입니다. 일단 추락 사고로 논란이 되고 있는 보잉 737 맥스 기종에 대해 각국에서 보이콧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제작사인 보잉뿐만 아니라 안전감독기관인 미국 연방항공청의 위상까지 흔들리게 되는데요. 관련 소식 선재규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근 이 보잉 737 맥스 기종 사고 소식 계속 전해드렸는데 네. 에티오피아 측에서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서 뭔가 좀 발견했다고요? 작년 10월에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 항공 네. 참사 있었고, 그다음에 지난 10일에 똑같은 기종이 이제 맥스 8 기종이 이제 추락해서 전원 몰살을 했는데 그 블랙박스로 수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에티오피아 교통장관이 그 두 사고 간에 아주 굉장히 유사한 상이성 어떤 점이 발견됐다,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보잉에서는 아직까지 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못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새벽 보도들을 보면요, 로이터 통신이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조사 당국자들 이용해서 매우 흡사하다는 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프랑스 항공 안전 당국은 성명을 냈습니다. 네. 아주 굉장히 흡사한 게 드러났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보잉이 굉장히 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국 정부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두 사고의 유사성을 지적하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두 사고의 지금까지 외신을 통해서 나온 전문가들 지적을 보면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우선 사고 직전에 비행기가 상승 급강하를 반복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비행기의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는 이른바 실속 방지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비행기가 이제 난기류를 만나면은 갑자기 이제 이렇게 막 급강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자동적으로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예. 문제는 그게 오작동, 소프트웨어 문제상 오작동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몇몇 조종사가 이미 여러 차례 그런 것 때문에 아주 혼났다는 얘기를 FAA 당국에 보고를 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묵살돼 왔다. 이것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항공기의 안전 인증은 미국의 연방 항공청에서 담당한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상식인데, 그렇죠. 예. 보니까 이 일부 업무가 보잉사에게 맡겨졌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사실 미국 연방항공청에서 뭔가 이제 기준이 나오면은 그게 전 세계 기준이 됐습니다. 네. 그 정도로 신뢰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언론들이 어제부터 이제 보도를 한 걸 보면은 지금 상당히 신뢰성이 추락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테면은 2009년부터 예산을 많이 줄여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 항공기가 나오면 이제 검사를 해서 승인을 해야 되는데, 그때 여러 부분을 보잉사 관계자들한테 위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양이한테 이렇게 생선을 준 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블룸버그 통신이 또 오늘 새벽에 보도를 했는데요. 이미 2012년에 그런 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이 부각이 됐다는 겁니다. 보잉에 너무 많은 거를 FAA가 검사 과정에서 의뢰를 했다.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지적이 됐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이번 에티오피아 항공기 추락 사고 나기 한 12일 전에 그런 내용이 또 내부적으로 지적이 됐다는 겁니다. 이거 빨리 시정을 해야 된다 하는데, 그때도 별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걸 그렇게 지금 드러나서 오늘 새벽부터는 외신이 보잉 게이트라는 표현까지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보잉 게이트에 대해서, 이 승인 과정에 대해서 미 의회도 이미 청문회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있거든요. 네, 미국 검찰이 조사에 들어갔다는 그런 새벽에 그런 미확인 보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미국 교통부가 이걸 이제 FAA가 제대로 승인 과정에서 제대로 했는지를 조사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기종이 바뀌게 되면은 조종사를 이제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것도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FAA가 그것도 게을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 의회가 청문회도 준비하는 등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야말로 게이트 차원으로 본격적으로 심각해질 그런 모양새입니다. 예. 보잉사 입장에서는 궁지에 몰린 건데 어떤 대책을 내놨습니까? 일단 지금 문제의 소프트웨어 보완 작업을 굉장히 서둘러서 끝냈다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지금 인도된 항공기가 한 370대가 넘기 때문에 그걸 하나씩 고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려서 한 5월 초까지는 비행이 불가능할 거라는 관측들이 많고요. 그렇지만 보잉은 지금
계속 생산을 한다. 네. 이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보잉 737 맥스 기종이 보잉사 매출의 한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중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워낙 상황이 심각하니까 그 항공사들의 이렇게 그 주문을 받고 인도하는 그거는 중단하겠다 하는데 보잉은 지금 뭐 계산이 상당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주문을 취소하는 나라들도 점차 늘고 있다고요? 네, 지금 보잉이 그 주문받은 그 맥스 737 맥스 기종이 전체 한 4,620대 가량이 되는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네. 우리 돈으로 719조 원, 어마어마하죠.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항공사들이 많이 주문을 했습니다. 네. 인도 뭐 작은 항공은 뭐 200대가 넘게 주문을 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이러니까 지금 일부 상당히 좀 취소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주문을 했다가 계약을 깨면은 이제 벌금을 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그 항공사들이 기회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너무 과다하게 주문을 해서 조금 후회를 하고 있는데 벌금 안 내고도 취소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기회도 된다는 얘기인데 일단 경쟁 기종이 에어버스 320 네. 네오 기종인데 거긴 지금 뭐 줄을 막 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가가 올라간다. 보잉 주식은 지금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3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뭐 엄청나게 빠져가지고 시가총액이 이번 사태 때문에 한 260억 달러 정도 줄어든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예, 트럼프 취임 이후 3배 오르고 또 여러 가지 트럼프가 아직까지 좀 믿어주겠다고 초반에 얘기한 것도 있고 트럼프하고 보잉 사이에 이제 끈끈한 관계 뭐 이런 얘기도 나오겠네요. 그 대통령 전용기가 보잉사 비행기거든요. 그걸 이제 바꿔야 하는데 비싸다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초기에 뭐 보잉사 사장을 불러놓고선 굉장히 엄포를 줬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두 사람의 그 양측의 관계는 아주 끈끈하게 이를 데 없다는 게 워싱턴 포스트의 어제 분석입니다. 아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그 정부 발주도 한 그러니까 보잉사 전체 매출의 한 25% 정도가 그 미국 정부 발주라는 겁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트럼프가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해도 2017년에 보잉사 공장에 가서 연설을 했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이걸 이제 딱 꼬집었는데 네. God bless America, God bless Boeing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또 보잉 CEO도 얼마 전에 그 투자자들하고 이제 내부적으로 만나면서 우리는 대통령하고 언제든지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또 워싱턴 포스트가 꼬집어내서 지금 트럼프도 지금 조금 좀 이 게이트에서 편치 않게 됐습니다. 네. 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뭐 뉴질랜드하고 네덜란드 총격 사건 계속 네. 일어나고 있는데 네. 뭐 어떻게 굉장히 앞으로 더 전방위적으로 퍼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또 그렇죠. 나오고요. 지금 이게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어떤 그 물론 이제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1인 그 이제 행동으로 외로운 늑대나 그렇죠. 뭐 외로운 그렇죠. 늑대 행동으로 되는데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이른바 그 포퓰리즘 그다음에 백인 우월주의 이 부분이 나오고 특히 이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트럼프한테까지도 트럼프가 뭐 이런 거 뭐 속으로 즐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일단 그 전반적인 흐름이고 이제 자꾸 나오는 것이 지금 아시다시피 5월에 네. 그 유럽 의회 선거가 있습니다. 그 상당히 그 이제 유럽이 지금 이제 어떤 그 백인 우월주의자들하고의 어떤 그 EU 세력 간의 어떤 갈등인데 이런 걸 두고 자꾸 빈발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국내외적으로 골치 아프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재규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